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회기분석 세 번째 시간 10-3 회기분석과 표준 오차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회기분석의 결과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 오차였는데요. 이제 이 표준 오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다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귀 분석의 결과 식이 y는 equal 0.5 플러스 2.4x로 이렇게 좌와 우에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지만 같은, 그죠? 같은 회귀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럼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보고서 똑같은 회귀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표준 오차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회귀식을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의 관심사는 절편이 아니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독립변수의 이 회귀 계수인 2.4입니다. 따라서 이 2.4가 의미하는 것은 x가 1 증가할 때 y가 2.4 증가한다 라는 의미죠. 좌측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봐도 x가 1 증가할 때 y는 2.4 증가하는 것이고 오른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는 이 직선을 중심으로 굉장히 잘 모여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우측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좀 점들이 직선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죠. 물론 같은 회기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똑같이 놓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시 기본적인 통계의 질문,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첫 번째 강의, 통계가 왜 어려울까를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과연 통계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다른 통계적인 사고방식이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진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앞에서 본 회귀 방정식의 결과를 봤을 때 x가 1 증가할 때 y가 2.4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2.4의 증가가 우연히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2.4 증가한다는 이 사건이, 이것도 일종의 사건이죠. 우연히 발생했을 확률은 얼마일까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회귀 분석에서 회귀식, 회귀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최소 제곱법이었습니다. 그죠?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회귀 방정식을 구해줬으나 이것은 방정식을 구해주기만 했을 뿐 과연 이 회귀식에 나온 회귀 계수가 우연인지 아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귀계수 2.4가 우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계속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비교 대상이 뭔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 비교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표준 오차라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보시죠. 같은 회귀 방정식이 나온 두 개의 데이터인데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델타 x가 1 증가, 그러니까 델타 1이죠. 1 증가했을 때 y는 2.4 증가한다. 똑같지만 자 보시면 역시 이 좌측의 데이터에서는 직선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잘 뭉쳐 있고 우측의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우연히 2.4 증가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좌측보다는 우측일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준 오차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앞에서 T테스트, G테스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집단을 가지고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우리는 주로 표본을 뽑아서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통계를 뽑았을 때 우리가 가진 표본이 얼마나 모집단에 가까운지, 얼마나 모집단처럼 생겼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모르는데 이 모르지만 모집단의 평균의 참값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표본 집단의 평균이 얼마나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운지 혹은 멀리 있는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집단의 그 평균, 참값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겠죠,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같은 모집단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표본을 구해도 표본 집단의 평균은 매번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랜덤한 그 에러인 거죠. 이런 에러가. 그죠? 같은 풀에서, 같은 상자에서, 같은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몇 개를 표본으로 뽑을 때 항상 똑같은 게 나오진 않죠. 조금씩 다른 게 나옵니다. 왜? 랜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이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표본들이 있고 그 여러 개의 표본들의 평균의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인데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표준 오차란 우리가 가진 표본의 평균값이 모집단의 평균,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제가 표준 편차와 매우 유사하지만 사실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것들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표준 오차가 작으면 참값에 더 가깝고 표준 오차가 크면 참값에서 더 멀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표준 오차가 작을까요? 당연히 좌측입니다. 우측이 표준 오차가 훨씬 큰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측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퍼진 정도가 굉장히 작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 회귀 직선을 중심으로. 우측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퍼진 정도가 굉장히 크다. 누구를 중심으로? 역시 구해진 회귀 직선을 중심으로. 따라서 우리는 좌측의 경우에 이 회귀계수 2.4가 우연히 나타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건 우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좌측의 데이터는 저 2.4라고 나온 회귀계수가 유의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우측의 데이터에서는 이거는 거의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연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p-value가 좌측은 0.05보다 작고 우측은 0.05보다 크게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이것을 회귀 결과표와 실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요. 절편과 변수, 여기선 변수 x를 말합니다. 변수 x가 있을 때 회귀 계수는 둘 다 똑같이 0.5와 2.4입니다. 0.5와 2.4. 그렇죠. 자, 여기를 보시면 둘 다 0.5, 2.4, 0.5, 2.4입니다. 이때의 표준 오차를 보면 좌측은 사실 절편은 우리가 크게 관심은 없지만 확실히 좌측이 우측보다 작죠. 그죠? 분명히 이쪽이 지금 큽니다. 표준 오차가. 중요한 이 변수 x에 대한 표준 오차가 좌측은 0.82였으나 우측은 1.9 거의 2배죠. 2배가 넘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 표준 오차가 확실히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value를 봐도 이 변수 x는 좌측에서는 유의했지만 우측에서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표준 오차의 핵심 개념입니다. 결론을 보죠. 사실 통계 책들이나 텍스트북을 들여다보면 표준 오차를 어떻게 계산한다. 특히 이 회귀 분석의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 해가지고 막 복잡한 계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개념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일단 핵심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회귀 계수는 최소 제곱법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회귀 계수가
우연인지 아닌지를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최소제곱법은 그 이상을 이야기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회귀계수가 우연일 확률을 알기 위해 우리는 표준 오차라는 것을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만약에 표준 오차가 작으면 회귀계수가 우연일 확률이 매우 낮은 거죠. 우연일 확률이 낮다는 말은 이건 뭔가 우연이 아니고 이유가 있고 따라서 뭔가 유의한 의미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표준오차가 작은 경우에는 데이터 점들이 회귀 직선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표준오차가 크면 이 경우는 회귀계수가 우연일 확률이 커지죠. 표준오차가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가진 점들이, 데이터의 점들이 회귀직선에서 멀리 퍼져 있는, 사실은 회귀직선과 크게 관계없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이 확률을 어떻게 0.05보다 큰지 작은지 계산을 합니까? 이때 사용되는 게 t-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회귀분석 세 번째 시간 10-3 회귀분석과 표준 오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